안녕하세요. 수영쌤입니다. 이기적 컴퓨터 능력 2급 실기 기본서 네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강의는 수식, 참조, 계산식이고요. 교재는 1-72쪽부터 1-74쪽까지 내용입니다. 세 번째 강의까지 보신 분들 같은 경우 저 수영쌤이 새롭게 커리큘럼을 구성하다 보니까 책 순서와 맞지 않는 점 양해 말씀을 드리고요. 해당 실기 강의가 끝난 다음에는 이 4강에서 다루었던 실기 내용을 현재 출제되었던 필기 문제랑 같이 풀어보는 것으로 강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니까 끝까지 여러분들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시작을 할 거고요. 그래서 폴더는 여기 2-1일차 수식 참조 계산식 폴더를 들어가 주시고, 그 다음에 수식 참조 수업 여기를 좀 우선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파일이 열렸고요. 그 교재 72쪽에 보면 그 산술 연산자부터 해서 비교 연산자, 그 다음에 데이터 연결 연산자, 마지막은 상대 참조, 절대 참조까지 교재 내용은 되어 있고요. 요거를 최대한 제가 이제 풀어서 다시 이제 엑셀 파일로 정리한 파일들입니다. 그래서 요거 교재에 있는 내용과 문제를 풀기에 앞서서 요거부터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는 수식이라는 걸 할 건데요. 우리가 수식이라고 하게 되면은 보통 이제 뭐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이거를 이제 엑셀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엑셀에서는 이 수식을 먼저 계산할 때는 앞에다가 는 등호를 먼저 작성하게끔 돼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계산기는 그냥 자동으로 2 더하기 2 하고 계산기에서 그냥 엔터를 치거나 그냥 누르면 자동으로 이 4라는 값이 이 결과값이 반환이 되지만은 엑셀 같은 경우는 그냥 2 더하기라고 쓴다 해서 답이 4라고 나오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수식을 계산을 할 때는 무조건 앞에다가 는 등호를 붙여놓고 2 더하기 2 그러고 엔터를 쳐야지만 4라는 값이 결과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걸 바탕으로 해서 밑에 있는 문제를 조금 풀어볼 겁니다. 그래서 지금 4층 연산자에서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기까지가 할 거고요. 별도로 이제 지수라는 거는 조금 이따가 다시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우선 더해 볼 겁니다. 그래서 한 번은 5하고 2하고를 더할 거고요. 한 번은 5하고 3을 더할 거고, 한 번은 5하고 4를 이렇게 더할 겁니다. 그러면 요 D13셀에다가 는을 적어 놓고요. 자, 숫자 5는 몇 셀에 적혀 있나요? 지금 B에 13 여기에 적혀있죠. 그래서 B 13셀을 마우스로 딸깍 눌러주게 되면 자동으로 이렇게 해서 B13이라고 들어가게 될 겁니다. 혹시라도 안 들어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앞에 있는 는 등호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등호를 안 하게 되면 그냥 요 셀만 잡히게 되는 거고요. 다시 우리가 수식을 계산한다 그래서 는을 적어 놓고 이 B13을 눌러야지만 이렇게 B13이라고 작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키보드에서 더하기 버튼을 눌러주고요. 숫자 2는 우리가 C13셀에 작성되어 있죠. 그래서 C13을 클릭해 주시고 마우스 키보드로 엔터를 치시게 되면 7이라는 결과값이 우리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5 더하기 3, 5 더하기 4도 같은 패턴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는 B14셀 더하기 C14셀 그리고 엔터를 치면은 8이 나오고요. 다시 한번 는 B15셀 더하기 C15셀 그리고 엔터를 치면은 9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빼기 한번 해볼게요. 자, 는 B13셀 빼기 숫자 2는 역시 C13에 적혀있죠. 그래서 C13 눌러놓고 엔터.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계속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지금 보시면 이 패턴이 똑같아요. 5하고 2를 또 빼고 또 5하고 3을 빼고 5하고 4를 또 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 칸씩 지금 아래로 이런 식으로 내려갈 거죠. 우리가 여기랑 여기를 잡았으면 아래로 이번에 한 칸씩 내려가고 또 다시 한번 아래로 한 칸씩 내려가게끔 돼 있죠. 그러면 이거를 사람이 일일이 이것도 뭐 두 칸이면 두 칸, 세 칸이면 세 칸, 네 칸이면 네 칸을 일일이 노가다를 하냐? 아니에요. 보통은 첫 번째 수식만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요. 요 자동 채우기 핸들 있죠? 채우기 핸들이라고 부르는 거. 얘를 클릭해서 아래로 내려주시게 되면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값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리는 그거예요. 첫 번째 수식이
B13에서 C13을 뺐기 때문에요. 요렇게 해서 한 칸이 내려오게 되면 B13에서 한 칸이 내려온다. 아래로. 그럼 행방향으로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럼 13이 아니라 B14셀이 되는 거고요. 그럼 부호는 바뀌지 않죠. 마이너스 또 C13이죠. 여기서 아래로 한 칸 내려오면 역시 14죠. 그러니까 C14셀이 나오는 게 정답이 여기가 2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확인해보면 요 셀이요. B14셀 마이너스 C14 이렇게 자동은 되는 거죠. 그러면 아래 칸은 어떻게 되냐? B14, C14에서 한 칸씩 더 내려오게 되면 B15에다가 C15가 되게 되는 거죠. 확인해 볼게요. 아래 칸도 B15 마이너스 C15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차후에 뒤에서 한번 배우게 되지만 이런 형태를 상대 참조 형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는 그 72쪽 맨 하단에 보면 상대 참조 개념이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간단하게 여기까지만 다루고 조금 더 뒤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그럼 곱하기 해볼게요. 그래서 F13셀에다가 클릭을 해놓고요. 는 자, B13셀, 그 다음 키보드에서 별 있죠. 별. 우리가 별을 다른 말로는 이렇게 불렀죠. 에스테리스크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에서는 에스테리스크라고 잘 안하고 별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는 B13셀 별 다시 C13 해놓고 엔터를 치면은 5 곱하기니까 당연히 10이 나오는 거고요. 자, 그 다음 값은 얼마일까요? 5에다 3을 곱하면 15죠. 그래서 이렇게 한 셀을 내려주게 되면 15. 또 한 번은 5에다 4를 곱하게 되면 이렇게 하면 20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옆에 나누기도 진행해 볼게요. 똑같이 는 B13셀 나누기는 키보드에 슬러시 있죠? 그래서 슬러시 C13 그래서 5 나누기니까 엔터를 치면 2.5라는 몫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 상태로 역시 채우기 핸들을 아래로 내려주게 되면 이렇게 원하는 값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지금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기 여기까지를 우리가 사칙 연산이다 라고 하고요. 별도로 우리가 이제 지수라고 합니다. 지수가 하나가 있는데 이 지수라는 거는 이런 걸 나타내요. 2의 뭐 세제곱승. 그럼 2의 세제곱이면 얼마일까요? 2는 4, 4는 8. 정답은 8이라는 결과값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수학에서는 뭐 승 이렇게 얘기하죠. 뭐 제곱승. 그래서 이 승을 다른 말로 지수라고 합니다. 지수. 그래서 이 지수 부호는 요렇게 눈웃음이라는 이 부호를 써요. 더 정확한 명칭은 캐럿이라고 부릅니다. 캐럿. 그래서 마찬가지로 얘로 는 B13셀 캐럿 하고 C13 그러면 5의 제곱승이라는 소리죠. 5의 제곱승. 그러면 5의 제곱승이면 5, 5, 25 25라는 값이 반환이 될 겁니다. 엔터 치면. 그냥 이번에 밑에 칸은요 5의 세제곱승이죠. 그래서 내려보게 되면 125 그 다음에 한 번 더 내리게 되면 625라는 결과값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금 산술 연산자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지수까지를 지금 다뤄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자 연결 연산자로 넘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자 연결 연산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요 n% 요렇게 생긴 n%로 우리가 이제 연결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앞뒤의 문자를 연결을 해줍니다. 지금 보면 서수영, 쌤, 완전, 짱 이렇게 지금 각각이 다른 셀들로 나눠져 있어요. 하나의 셀이 아니죠. 근데 이거를 연결해서 붙여볼 겁니다. 그러면 서수영이라는 거는 지금 B24셀이죠. 는 B24 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 여기까지 서수영이라는 게 그대로 참조가 돼서 결과값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뒤로 쌤이라는 거를 붙여야 되죠. 근데 아까랑 똑같은 방식으로요. 이거를 다시 뭐 는 해놓고 쌤 이렇게 해서 엔터를 치게 되면은 false라는 결과값이 나와요. 이렇게 해서는 서로를 이어줄 수가 없어요. 우리도 보면 지하철이나 기차 같은 데를 보시면 지하철도 탈 때 보면 요렇게 객실이 있으면 이 사이에 연결해주는 이렇게 연결 통로가 있죠. 이 연결 통로를 엑셀에서는 n% 부호로 붙여주시면 돼요. 얘가 연결 통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는의 는으로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요.
는 자리 대신에 요 %, AND 연산자라고도 부르는 이 %를 사이에다 껴야지만은 우리가 통로 역할을 해줍니다. 그 상태로 계속 셀을 눌러주면 돼요. 그래서 셈이라는 거는 C24 셀이죠. 그래서 엔터를 치면 서수영 셈까지가 하나의 셀로 묶여져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진행을 해볼게요. 다시 뒤로 %를 집어넣고 완전 D24 셀이죠. 다시 %, 누르고 짱 이렇게 24. 그래서 엔터를 치면 이렇게 낮게 셀들로 된 것들이 이렇게 한 셀로 묶여지게끔 되는 거예요. 그래서 %, 역할은 이렇게 접착제 같은 역할을 해줍니다. 그런데 선생님 여기서 질문 있어요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라고 물어보면 글자가 다 다닥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이걸 어떻게 뗄 수 있을까요? 라고 많이들 물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뗀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떼볼게요. 서수영 쌤, 그 다음에 띄고 완전 띄고 짱, 요렇게 작성을 하고 싶어요. 그럼 이제 많이들 생각을 하는 게요, 쌤까지면 요게 C24셀이라고 하죠. C24. 자, C24면은 여기서 C24셀 여기 뒤로 스페이스바를 한번 떼주게 되면은 띄워지지 않을까요? 라고 많이들 물어봅니다. 근데 사실은 이걸 뗀다 그래도 엔터를 치면 결과값이 어때요? 다 안 띄워지고 그대로 붙어져서 나오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는 우리가 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를 뗀다 그러면요, 여기서 스페이스바를 치는 게 아니라 애초에 원본 값이 있죠. 원본. 쌤이라는 요 글자 뒤로 애초부터 스페이스바 하나를 보이지 않게 공백을 내비두는 겁니다. 그리고 엔터를 치게 되면 요렇게 띄워지는 거를 알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완전도 그래요. 완전도 뒤로 스페이스바를 한번 떼가지고 하나의 공백을 만들어 놓고 엔터를 치면 이렇게 짱이라고 완전 띄고 짱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다음 이와 같은 방법 말고는 지금 이제 원본 값을 건드려서 했던 거고요. 이제 원본 값을 다시 간격을 붙여볼 겁니다. 그래서 쌤 뒤로 간격을 제가 지금 다시 이렇게 붙여봤어요. 아까 띄웠던 걸 붙였으니까 결과값도 다시 다 다다다다다 붙여서 나오겠죠. 그래서 애초에 있는 원본 셀을 안 건들게 되면은 요런 수식에서는 요렇게 건들 수가 있어요. 다시 수정을 할 때 C24 셀이라는 게 쌤이죠. 그럼 요 쌤 뒤로 아까처럼 스페이스바를 한다 그래도 먹히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이 방식이 아니라 C24셀 뒤로 다시 %를 하나를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엑셀에서 우리가 공백 처리하는 거를 큰 따옴표로 합니다. 그래서 큰 따옴표 해놓고 하나의 공백을 여기서 만들어줘요. 큰 따옴표 한번 띄고 다시 큰 따옴표로, 그러고 다시 뒤로 %를 이어서 하게 되면 엔터를 쳤을 때 이렇게 서수영 쌤하고 한 번이 띄워지게끔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애초에 결과값에서 원본에서 수정하지 않고 하는 방법이에요. 한 번 더 해볼게요. 완전도요. 완전이면은 지금 D24셀이라고 하죠. 그럼 D24셀 뒤로 %, 큰 따옴표 띄우고 다시 큰 따옴표 해서 엔터를 치면은 요렇게 띄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띄는 방식은 두 가지예요. 애초에 있는 원본 값을 건드려서 하거나, 이게 아니면 애초에 수식에서 이런 식으로 공백 표시를 만들어서 해주거나.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는 단순히 72쪽에 보시면 연결 연산자에서 단순히 붙이게끔만 돼 있는데 어떻게 띄는지를 설명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보충 설명을 통해서 해본 겁니다. 자, 옆에는 그냥 붙여볼게요. 1, 2, 3, 4, 5 이렇게 낮게 있는데 얘를 붙여볼 겁니다. 그래서 아까랑 같은 방식으로 는 G24, 그 다음에 %, H24, %, I24, %, J24, K24. 그래서 엔터를 치게 되면은 요렇게 12345라는 결과값이 이렇게 하나로 붙여져서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 역할이 뭔지까지 설명을 했고요. 자, 그 다음 시트로 조금 넘어가 볼게요. 부동호하고 부호가 있습니다. 자, 부동호하고 부호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상, 이하, 초과, 미만, 요렇게를 우리가 보통 이제 부동호, 크다, 작다 이렇게 표시하는 걸 부동호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부동호로 표시를 할 때는 요렇게 생긴 거 있죠. 얘를 우리가 꺽쇠라고 합니다. 꺽쇠. 꺽쇠로 우리가 표현을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수학에서는 저걸 이제 뭐 이상이다 이하다를 보통은 이렇게 내렸어요. 요게 수학에서는 이상이죠. 그리고 이걸 또 한 번 더 추격하게 되면 수학적으로는 요렇게 해서 하나만 이렇게 쓰죠. 근데 엑셀에서는 이거를 밑으로 이렇게 나열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밑이 아니라 요렇게 옆으로 나열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70 이상이다 라는 것을 표현을 하고 싶으면요, 부등호, 부호를 먼저 작성하셔야 돼요. 그래서 얘가 이상 부호를 먼저 작성을 하고 얼마 이상이다 숫자를 이렇게 나중에 작성을 해주셔야 얘가 엑셀에서 70 이상입니다 라는 거를 알아들어요. 근데 요거를 저도 엑셀을 처음 할 땐 그랬어요. 많이 헷갈려 했습니다. 그래서 안 좋은 케이스를 조금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예를 들어 70 이상을 작성을 해야 하는데 잘못 기입한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많이 실수하는 게 이거죠. 요건 뭐예요? 우리는 부등호를 이렇게 쓰는 거. 얘는 70 이하라고 쓴 거예요. 이상을 써야 되는데 이하를 작성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부등호를 잘못 쓰는 경우가 제일 많고요. 두 번째는 부등호는 제대로 썼는데 순서가 잘못됐어요. 숫자를 먼저 쓰고 이렇게 부등호를 나중에 적는 이런 분들도 많으세요. 그래서 이거는 순서가 잘못된 경우죠. 자, 세 번째부터는 요거는 조금 제가 수업하다가 어쩌다가 이제 중고등학생들을 수업하다 보면 가끔 뭐 이렇게 장난식으로나 아니 뭐 가끔 재미로 이렇게 하는 학생들이 가끔 있어요. 70 이상을 쓰라고 했는데 뭐 요렇게 7, 그 다음에 는 0 뭐 이런 식으로 쓰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전혀 아니죠. 네 번째도 뭐 70인데 뭐 요렇게 적는 경우도 있고요. 이것도 역시 전혀 아니죠. 그래서 요런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부등호를 잘못 기입하는 경우. 그리고 이제 이상이야 초과 미만이 있는데 말이 비슷하지만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상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70 이상이다 그러면 70이라는 숫자 자체를 포함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크거나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를 셀 때는 70, 71, 72 해서 쭈루루루 해서 세는 거고요. 만약에 70 초과다 그러게 되면은 이 숫자 자체를 포함을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셀 때는 71, 72, 73 이런 식으로 해서 쭈루루루 이제 세게끔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말 뜻을 한글로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상이라는 거는 크거나 같다, 이하는 작거나 같다, 초과는 그냥 단순히 크다, 미만은 작다 해서 부등호 뒤로 요 는이라는 이 등호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를 잘 파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부호가 있는데 요 부호는 지금 교재 72쪽에는 나오진 않지만 이 부호를 알아두셔야 차후에 우리가 함수식이라든지 아니면 나중에 필터, 고거 필터 부분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얘를 써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반드시 부호를 조금 숙지를 해주세요. 총 시험에서 언급을 하는 건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7가지에서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A로 시작한다 그러게 되면은 A라는 글자 뒤로요, 별, 즉 에스테리스크라는 게 붙습니다. 그래서 요게 뜻이 엑셀에서는 A로 시작한다 라는 거고요. 반대로 별이 앞으로 가요. 그래서 별 A면은 얘는 A로 끝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 A가 아니다 그러게 되면은 꺽쇠로 열고 닫고 A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도 많이 실수하는 게요, 꺽쇠를 열고 닫아야 되는데 방향을 잘못해가지고 요렇게 흔히 이모티콘처럼 쓰는 분들도 있어요. 요렇게 뭐 귀엽다 뭐 이런 뜻이죠. 근데 우리가 이거를 쓰게 되면은 엑셀에서는 전혀 못 알아듣습니다. 이 방향이 아니라 열고 닫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A, 그래서 요 뜻이 A가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내려와서 네 번째 A를 포함한다가 있는데요, 어떤 글자를 포함한다고 하는 거는 앞뒤로 별이 감싸서 들어가요. 그러면 얘는 우리가 A라는 글자를 포함을 시키겠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 다음에 A로 시작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애초에요 요 뜻이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아니다. 근데 우리는 A로 시작하지 않는다 그러면 뒤로 A로 시작한다 라는 걸 붙여주시게 되면은 다 합쳤을 때 A로 시작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같은 의미로 얘는 반대죠? 끝나지 않는다죠? 그래서 아니다. 뭐가 아니냐? A로 끝나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A 글자를 우리가 아예 포함하지 않은데 포함시키지 않겠대요. 그럼 얘는 역시 아니다. 뭐를? A라는 글자를 포함시키지 않겠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총 하나, 둘, 셋, 넷, 다, 여, 7개는 반드시 여러분들 숙지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이걸 안 해오시게 되면은 뒤에서 나중에 계속 발목을 잡히는 일들이 생겨요. 이게 맞았나? 아닌가? 이렇게 긴가민가 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반드시 요 부등호하고 부호는 꼭 숙지를 하고 넘어가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교재에 있는 그 상대참조, 절대참조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자, 시트를 넘어가 볼게요. 상대, 절대참조 예제고요. 자, 이제 제가 숫자를 이렇게 한번 나열을 해봤어요. 10하고 20하고 30이 있고요. 그 다음에 30 밑으로는 40, 50, 60, 70, 80 이렇게 쭈르륵 해서 10씩 증가하는 형태죠. 제가 하려는 계산식은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10하고 20하고 30을 더한 값을 여기 D2에다가 작성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얘하고 얘하고 얘를 더하게 되면 정답은 60이 나오겠죠. 또 한 번은 우리는 10하고 20을 고정으로 쓸 거예요. 안 바뀌는 숫자로. 그래서 10하고 20하고 이번엔 40을 더할 겁니다. 그럼 정답은 70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쭉 패턴을 한다 그러면 60, 70, 80, 90 이렇게 해서 쭈루루 10씩 증가하는 형태로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아까 우리가 배운 대로 한다면 요거를 계산을 할 때 뒷두셀에다가 앞에 는 등호를 당연히 붙이겠죠. 그 다음에 숫자가 10이 들어간 거는 A2셀이니까 A2를 눌러주고요. 일단 키보드에서 플러스 버튼. 그 다음 20은 몇 셀에 적혀 있나요? B3이죠. B3 눌러놓고 더하기 C2 요렇게. 그럼 우리가 정답이 60이라는 결과값을 갖게 돼요. 이렇게.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아래 셀로 본다면 계속 70, 80, 90이 나와야 되는데 얘를 우리가 이 상태에서 이 채우기 핸들로 아래로 이렇게 쭉 내려주시게 되면은 우리가 원하는 답인 70, 80, 90, 100 이런 답이 안 나와요. 왜? 첫 번째 셀이 A2 더하기 B3 더하기 C2라고 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한 칸이 내려온단 말이죠. 아래로 한 칸이 내려오게 되면 A2에서는 A3으로 바뀌겠죠. 여기서 이렇게 한 칸씩 내려오니까. 다음 B3이죠. B3에서 한 칸씩 내려오게 되면 B4겠죠. 또 한 번은 C2에서 아래로 한 칸 내려오게 되면 C3겠죠. 그러면 우리가 A3 여기에 뭔가 숫자가 적혀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이거를 엑셀에서는 제로로 보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B4도 없어요, 숫자가.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제로예요. 그리고 C3인데 이 C2인데 아래로 한 칸 내려오게 되면은 40이죠. 그래서 여기는 40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서로 우리가 더한다고 했죠. 0 더하기 0 더하기 40은 얼마? 그냥 40이죠. 그래서 이 칸이 40이 나오는 원리입니다. 확인해 볼게요. A3, B4, C3가 맞는지. 어때요? A3, B4, C3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채우기 핸들을 아래로 내리거나 또는 이런 식으로 옆으로 당길 때마다 얘네들이 바뀌는 형태를 우리가 상대참조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 상대참조 형태가 아니에요. 무조건 10하고 20하고를 고정 숫자로 쓴다고 했죠. 그래서 이럴 때는 옆에다 해볼게요. 자, 여기 이 투셀에다가 는 숫자 10이면 A2죠. 저는 선생님 얘를 아예 묶어버릴 겁니다. 고정시킬 거예요. 하는 게 키보드에 F4라는 버튼입니다. F4. 얘가 우리가 그 참조 형태를 바꿔주는 단축키예요. 이걸 모르게 되면 일일이 이런 식으로 타자를 쳐가지고요. 뭐 이렇게 작성을 해야 되는데 매번 불편하죠. 그래서 이거를 한 번에 이렇게 해주는 게요. 해당 셀을 잡아놓고 바로 키보드에서 F4라는 거를 한 번 눌러주는 겁니다. 그럼 형태가 $A2에서 $A, $2로 바뀌었어요.
선생님 그럼 저 달러가 뭐 뜻이에요?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 달러라는 건요, 흔히 좀 자물쇠처럼 생겼죠. 그래서 이 뜻이 못 움직이게 고정을 시킨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면 달러 A, 달러 E는요, 우리가 A가 있죠. A. 이걸 A, B, C라는 걸 우리가 열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A 열을 고정을 시키고요. 자, 2라는 게 있죠. 숫자 2. 그래서 1, 2, 3, 4 얘네들 우리가 행이라고 부릅니다. 행. 그래서 얘를 또 해석하면 이 행을 고정시킨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뭐예요? 결국에는 요 셀 A2라는 거를 아예 가로든 세로든 열이든 행이든 못 움직이게 고정을 시킨다라는 뜻과 같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감옥살이에요. 무조건 이 칸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10이라는 걸 고정 숫자를 쓸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을 묶어주는 겁니다. 못 움직이게. 마찬가지로 20도 그래요. 더하기 B3. 얘도 숫자가 바뀌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묶어줘야 되죠. 그래서 키보드로 F4 한 번을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달러 B, 달러 3이라는 절대참조 형태로 바뀝니다. 그래서 달러 뭐시기, 달러 뭐시기 이런 형태를 우리가 절대참조다 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요 앞전에 그냥 A2 요런 형태를 상대참조라고 하고요. 자, 그래서 더하기, 자 30이 있을 겁니다. 30 C2죠. 근데 얘는 우리가 아래로 채우겐들을 내릴 때마다 30에서 40으로, 40에서 50으로, 50에서 60으로 값이 체인지가 돼야죠. 바뀌어야 되죠. 그러니까 굳이 이거를 우리가 묶어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상대참조로 두고 엔터를 치면은 첫 번째 셀까지는 동일하게 나와요. 그러지만 채우겐들을 아래로 내렸을 때는 아까랑 다르게 전혀 다른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70, 80, 90, 100, 110 이런 값들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절대참조 개념이다 라고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행고정 혼합참조가 있고 열고정 혼합참조가 있는데요. 요거는 조금 하기 위해서 제가 좀 셀들을 줄여볼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그래서 이렇게 좀 줄일 거고요. 자, 여기서는 이제 제가 임의로 좀 숫자를 작성해 볼 겁니다. 여기는 뭐 숫자 2, 그 다음에 여기는 8, 여기는 뭐 9, 6, 그 다음에 7, 1, 5, 8, 3, 5. 이건 아무런 규칙이 있는 숫자가 아닙니다. 그냥 제가 막 적은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뭐 혼합 참조를 이용해 보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F2셀에다 이렇게 적어볼 거예요. 는 A 2셀 그려놓고 이제 키보드로 한 번 누르게 되면 얘가 절대 참조 형태고요. 또 한 번 F4를 눌러볼게요. 그러면 A 달러 2가 되는 겁니다. 이 뜻은 뭐냐? A 달러 2란 뜻은요, 이렇게 보면은 이 행을 고정시킨다 라는 거고요. A 앞에는 달러 표시가 없어요. 그러니까 A는 우리가 고정을 안 시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소리는 뭐냐? A 달러 2라는 거는 언제든지 우리가 채우겐들을 어떻게 땡기냐에 따라서 A가 B로도 바뀔 수가 있는 거고, 또는 A가 뭐 C나 D로도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왜? 묶어주질 않았으니까. 하지만 이 앞에 달러 표시가 있다는 소리는 뭐예요? 2가 3으로, 그 다음에 뭐 2가 1로, 아니면 2가 뭐 4로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왜냐면 숫자는 2라는 건 무조건 고정이니까. 그래서 이걸 우리가 행고정 혼합참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진행해 볼게요. 더하기 숫자 몇 셀을 해볼까요? 한 B5셀을 볼게요. 그 상태로 키보드로 F4 한번. 그럼 이거는 절대참조죠. 다시 한번 F4 한번. 그럼 얘는 아까 방금 했던 행고정 혼합참조가 되고요. 다시 F4 한번. 그럼 이번에는 아까랑 좀 반대죠. 달러 B로 되는데요. 요 소리는 뭐냐? 5 앞에는 달러 표시가 없어요. 그럼 얼마든지 이 5라는 거는 6행으로도 바뀔 수가 있고, 5라는 거는 7로도 바뀔 수가 있고, 또 채우기인들을 어떻게 땡기냐에 따라서 5가 4로도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숫자는 변화해요. 하지만 B 앞에 달러가 있습니다.
고정이 된 거예요. 그럼 알파벳 B라는 거는 A로, 또는 B라는 거는 C로, B라는 거는 D로 안 바뀌어요. 절대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B열을 고정시키고 숫자 하나 풀어준다. 그래서 이거를 열고정 혼합참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BO 이렇게 해서 섞어본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로 키보드로 엔터를 치게 되면은 11이 나오죠. 당연히 이건 11이죠. 왜냐면 10 더하기 1이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필기 문제에서는 보통 뭘 요구를 하냐면요, 여기까지만 보여줘요. 첫 번째 A2 더하기 BO가 있는데, 여기 채우기 핸들을 아래로 2칸을 내렸을 때 답이 얼마가 나오는지, 또는 그 식이 어떻게 되는지를 묻습니다. 그럼 이제 이거를 식을 파악할 줄 알아야 돼요. $A이죠? $A인데 우리가 아래로 2칸을 내립니다. 2칸을 내릴 때 이 앞에 달러가 있으니까 절대로 숫자가 바뀌지 않는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대로 그냥 는 $A2가 될 것이고요. 더하기 $B5셀입니다. B5. 그럼 B5셀에서 보면 5 앞에는 달러가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숫자는 무조건 바뀐다는 소리예요. 어떻게 땡기냐에 따라서. 그럼 우리가 B5에서 2칸이 내려오는 거죠. 여기서 2칸. 그러면 내려왔을 때 5가 되는 겁니다. 5. 그러면 달러 B7이 되는 거죠. 그럼 숫자로 환산해 볼게요. A2다 그러면 숫자 10이죠. 10 더하기 B7, 달러 B7, 그러면 5죠. 그래서 정답은 여기가 15가 된다라는 뜻과 같아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맞는지. 자, 이 상태로 당겼을 때 정답인 15가 나오죠. 그래서 A2 더하기 B7 이렇게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이 나오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금 혼합참조 이용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하나 더 아시니까 한 번 더 해볼게요. 좀 섞어가지고 이제 여기까지를 다 지워보고 요거를 연습으로 한 번 더 바꿔보고요. 자, 는 이민호 막 해볼게요. 뭐 A4 더하기 B3 F4 한번 절대참조죠. 더하기 요거를 C3 F4 한번 두번 더하기 B5 F4 한번 두번 세번. 이건 막 한 겁니다. 뭐 규칙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고 엔터를 치게 되면 정답인 69가 나옵니다. 69.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면요, 여기 값을 여러분들 물어볼 거예요. 그럼 이거는 물론 엑셀을 좀 잘 하시거나 많이 해보신 분은 이거를 바로 다이렉트로 이렇게 해서 푸실 수가 있는데요, 어려우시게 되면은 과정을 두 번 나누실 수 있습니다. 한 번은 요렇게 가로로 한번 갔다가 다시 아래로 한 칸을 내려오는 방법이 있고요. 이걸 또 반대로 한다 그러면 아래로 먼저 내리고 요렇게 하는 방법이 있죠. 근데 이거는 뭐 정확히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가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요 식을 한 번은 요렇게 가로로, 한 번은 세로로 내리게끔 한번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자, 그럼 A4 더하기 있습니다. A4에서 요렇게 이제 옆으로 한 칸이 가는 거예요. 그럼 요렇게 해서 옆으로 한 칸이면 어떻게 돼요? B4가 되는 거죠. 그래서 B4, 그 다음에 $P, $3이 있습니다. 얘는 절대참조, 절대로 못 움직이게 고정을 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대로죠. $B, $3가 안 바뀌는 거고요. 더하기 C $3이에요. 근데 3 앞에는 우리가 달러가 있지만은 C 앞에는 달러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알파벳이라는 거는 고정시키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C열에 있었어요. 숫자가 C3이니까 지금 여기 40에 해당하는 숫자죠. 여기에서 옆으로 한 칸이 갑니다. 그러면 D $3이 되는 거죠. 여기는 D $3 더하기, 자, $B5입니다. 근데 보면 O 앞에는 지금 달러가 없고요, B 앞에는 달러가 있습니다. 그럼 결론은 숫자는 바뀌고, 그러니까 행 쪽으로는 바뀌고 B열이라는 거는 그대로 고정을 시키겠다라는 소리랑 같아지는 거죠. 그럼 B열은 무조건 B열인 겁니다. A나 C나 뭐 D로는 바뀌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럼 그대로 우리는 옆으로 가는 거니까 달러
B5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남은 건 뭐예요? 숫자로 환산만 해주시면 되죠. 그럼 B4를 한번 볼게요. B4는 지금 6입니다. 6. 그 다음에 P3는 20이죠. 그 다음에 D3를 볼게요. 48. 그 다음에 B5가 있죠. 이 B5가 지금 제가 쓴 게 1인 것 같아요. 1. 그럼 이제 이걸 다 더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49. 49에다가 26을 더합니다. 그러면 5, 75라는 답이 나오겠네요. 75. 그래서 옆으로 당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으로 당겼을 때 75라는 답이 나오죠. 그리고 얘를 우리가 원하는 답은 아래로 한 칸 더 내려야 원하는 답이죠. 그러니까 한 칸 더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4니까 B4에서 상대 참여니까 무조건 바뀌는 거예요. B4니까 한 칸 내려오면 B5 더하기 $B, $3는 무조건 고정이죠. 그래서 $B, $3는 고정이고요. 더하기 D$3입니다. 3 앞에 달러가 붙었어요. 그럼 우리는 숫자가 3이 4로 또 3이 2로 절대로 안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그대로 우리는 아래로 한 칸이기 때문에 D3죠. 여기에서 아래로 한 칸을 내려야 되는데 숫자를 내려가지 못하게끔 막는 거니까 그대로 그냥 D$3가 되는 거죠. 더하기 $B 5입니다. 그러면 5 앞에는 달러 표시가 없어요. 그럼 숫자는 바뀐다는 소리예요. 행 쪽으로는. 그리고 B열은 C열로, B열은 A열로 열 쪽은 안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B5라고 했으니까 여기 B5에서는 5 앞에 달러가 없으니까 내려가게 되면 같이 내려가게끔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달러 B6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숫자로 환산만 하시면 되죠. B5는 숫자로 1이고요. 달러 B, 달러 3이 있을 겁니다. 얘는 20. 그 다음에 D3, D$3, D$3면 48. 그 다음에 B6셀, 달러 B6은 5죠. 얘네들을 우리가 더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했을 때가 68이죠. 68에다가 6을 더한 값입니다. 그러면은 얼마가 될까요? 여기서 8 하게 되면은 14고요. 그 다음에 74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74가 맞는지를 확인해 볼 겁니다. 자, 내려볼 거예요. 내렸을 때 74라는 답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지금 제가 상대참조, 절대참조, 행고정 혼합참조, 그 다음에 열고정 혼합참조까지를 지금 다뤄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밑에를 엑셀표로 정리를 해드리는데요. 얘가 F4를 누를 때마다 이 형태가 바뀌고 마지막에 열고정 혼합참조에서 다시 F4를 누르게 되면 상대참조로 돌아오는 형태예요. 그래서 계속 로테이션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한번 해볼게요. 제가 는 A2를 기준으로 했을 때 상대참조죠. 그리고 다시 F4 누르면 절대참조, 다시 F4를 누르면 행고정 혼합참조, 다시 F4를 누르면 열고정 혼합참조, 다시 F4를 누르면 상대참조, 요렇게 계속 로테이션, 즉 순환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서 교재 72쪽에 상대참조, 절대참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게 이제 어떻게 실무에서는 적용이 되는지 한번 문제를 통해서 같이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행고정, 열고정 예제 요 시트를 넘겨볼 거고요. 자, 우리가 구하려는 건요, A마트의 포인트별 할인 금액입니다. 그래서 가까워 보시면 수영복, 수영 모자, 물안경 튜브, 공에 대한 가격들이 요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 거고요. 자, 이제 이게 판매 가격이 이제 몇 점 이상에 따라서 10점 이상, 20점 이상에 따라서 할인율이 계속 이렇게 이제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2.5, 3.5, 4.5 이렇게.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D6부터 H11 범위에 할인율이 적용된 실제 판매 가격을 구해봐라 라는 거고요.
실제 판매 가격을 구하는 공식이 나와 있습니다. 그 공식은 판매 가격을 빼고 판매 가격 곱하기 할인율이에요. 대신에 우리가 사칙 연산할 때 괄호가 있으면은 그 괄호를 먼저 수학적으로는 계산을 하죠. 그러니까 이 식을 해석을 해보면 판매 가격을 먼저 빼는 게 아니라 판매 가격 곱하기 할인율을 먼저 해놓고 나중에 이렇게 판매 가격을 빼는 방식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럼 한번 이거를 수식으로 풀어볼게요. D6셀에다가 는을 적어주시고요. 판매 가격이 있죠? 판매 가격이면 D5셀이죠. 근데 이걸 잘 이제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게, 자, 우리가 체육엔드를 옆으로 당기게 되면은 10만원에서 15,000원, 즉 수영모자 값으로 바뀌어야 되고, 또 다시 더 한 번 더 옆으로 당기면 물안경, 계속 옆으로 당기면 튜브 공에 해당하는 판매 가격으로는 바뀌어야 돼요. 즉 가로 방향을 당길 때마다 값은 바뀌어야 되고, 이 10만원이라는 이 값을 잡았을 때 굳이 이 아래 칸으로 이 빈셀을 참조할 필요가 있을까요? 빈셀을 참조하게 되면 값이 전혀 똥딴지 같은 답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얘는 가로로는 가도 돼요. 오케이. 되지만 세로로는 내려가면 안 돼요. 즉 이게 뭐다? 행을 막아야죠. 행, 고정, 혼합, 참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는 DO가 아니라 이 상태로 F4를 한 번, 두 번을 눌러서 이렇게 5행이 6행으로, 5행이 7행으로, 5행이 4행으로 숫자가 바뀌는 일이 절대로 없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는 D$5 이렇게 유지를 해 놓고요. 다시 뒤로 마이너스 괄호를 열어야 돼요. 왜냐면 우리도 저 괄호를 먼저 식을 풀어줘야 되니까. 그거 다시 한번 판매 가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판매 가격 D5셀을 잡아놓고 아까랑 똑같죠? F4 한번 눌러서 F4 두 번이죠. 두 번 눌러서 행 고정을 시켜주고 다시 곱하기 할인율입니다. 할인율은 I 6셀이 할인율이죠. 얘도 잘 보면 2.5에서 3.5, 3.5에서 4.5 이렇게 값이 계속 아래 방향, 행방향으로는 바뀌어야 되고요. 이 할인율이 요렇게 이 가로 방향으로는 움직일 필요가 없어요. 가로로 움직이게 되면 역시 빈셀이라던가 이런 쓸데기 없는 셀들을 참조시키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역시 답이 엉뚱한 답안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얘는 가로로는 움직이지 말아라. 그래서 그냥 I6이 아니라 $I6으로 되어야 정상인 거죠. 그래서 즉 열고정을 시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키보드로 F4를 한 번, 두 번, 세 번을 눌러야 $I6셀이 되는 겁니다. 그 상태로 괄호를 닫고 엔터를 치게 되면 97,500원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체육엔들은요, 여러분들 요 값을 다 구할 때 요렇게 대각선 방향으로는 절대 당겨 줄 수가 없어요. 한번 세로로 내리고 행방향으로 내리고 다시 열방향으로 하든가 아니면 열방향을 먼저 하고 행방향을 내리든가 이렇게 두 번 해주셔야 됩니다. 대각선으로는 절대 당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얘를 아래로 내리고요. 다시 얘를 옆으로 당겨주는 방식을 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요 공식대로 할인 금액이 바로 구해지는 거죠. 근데 내가 만약에 이 참조라는 개념을 몰라요. 이게 원래 정확한 정답이거든요. 근데 이걸 모르고 그냥 문제를 푼다. 그럼 제가 옆에다 해볼게요. 는 그냥 셀만 참조할 거예요. D5셀 마이너스 괄호 열고 D5 곱하기 할인율 I6이죠. 괄호 닫고 엔터. 첫 번째 셀은 정답이 잘 나와요. 그렇지만 이제 아래로 내리면 내릴수록 이렇게 이제 헛소리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당기게 되면 전혀 다른 답이 나오죠. 지금. 그래서 이걸 참조를 안 시키게 되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전혀 다른 답. 우리가 원하는 답은 아니죠. 그래서 여기까지를 제가 지금 풀어드린 거고요. 아래는 문제풀이는 제 말투 그대로 해서 한번 풀어드린 이 설명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문제를 푸실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세로를 내려오면 안 되기 때문에 뭐 행을 고정시키고 열방향 풀어주는 행 고정을 썼다. 뭐 I6도 마찬가지로 뭐 열방향으로 움직이면 안 되기 때문에 열을 고정시키고 행방향을 풀어주는 열고정 혼합 참조 방식을 썼다.
그래서 요거는 한번 이해가 안 되시거나 하시면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걸 이용해서 이제 교재에 있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재 우리 73쪽에 계산식 실습이 있고요. 계산식 요거 문제 한번 열어볼게요. 자, 그래서 73쪽에 보면은 문제가 1, 2, 3, 4, 5 총 5개의 문제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자, 표 1에서 이익금액 D3부터 D8을 계산하라고 하는데요. 이익금액을 구하는 공식은 판매금액 곱하기 마진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이익금액 첫 번째 셀을 구한다 그러면 는 판매금액 C3죠. C3를 곱하기 별 마진율 C9셀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는 중요한 게 한 칸만 구하고 말 게 아니죠. 우리가 계속 아래로 쭈루루루 해서 값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마진율 25%라는 건 어때요? 고정값이죠. 절대로 바뀌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C9가 아니라 한번 우리가 F4를 눌러가지고 $C, $9 요렇게 절대참조로 되어야 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F4를 한번 눌러가지고 절대참조를 시켜주고 엔터. 그 상태로 채우기들을 아래로 쫙 내려주게 되면은 우리가 원하는 답인 요렇게 값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혹시라도 참조를 안 시키게 되면 요런 답이 나와요. 는 C3 곱하기 C9 엔터. 첫 번째 셀은 동일하게 잘 나오지만은 아래로 내리면 내릴수록 이렇게 막 헛소리가 나고 뭐 샷밸류가 나오고 이런 뜻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식이 지금 뭔가가 잘못되었다라고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표 2번으로 가볼게요. 누계 비율이라고 하는데요. 문제를 읽어보면 누계 비율은 누적 인원수를 나눈대요. 뭘로? 합계로. 그럼 는 자, 여기서 누적 인원수면 H3죠. 나누기 합계 G8. 마찬가지로 합계 50이라는 것도 숫자가 바뀌면 안 되는 고정 숫자입니다. 그래서 키보드로 F4 한 번을 눌러서 절대참조를 시켜주고요. 엔터. 그럼 원하는 답이 10.0%가 나오고 그 상태로 채우기 핸들을 내려주시게 되면은 요렇게 정답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다음 3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번은 수당을 계산해 보래요. 수당을 구하는 공식은요. 기본급 플러스 기본급 곱하기 괄호 열고 상여 비율 플러스 추가 상여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는 기본급 C13이 되는 거죠. C13셀 플러스 다시 한번 기본급 C13 곱하기 별이죠. 별 괄호를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계산한다는 뜻이고요. 상여 비율 D13셀 그 다음에 플러스 추가 상여율 6%라고 합니다. 6%. 이 6%란 값도 역시 바뀌면 안 되는 고정 숫자입니다. 그래서 얘도 C18셀을 눌러놓고요. F4 한 번을 해서 절대 참조 형태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리고 괄호 닫고 엔터. 그러면 이렇게 수당이 308만5,500원이라는 셀이 첫 번째 셀이 나오고 채우기 핸들을 아래로 쫙 내려주시면은 이렇게 수당 값들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표 4번 볼게요. 표 4번은 매출 총액을 구해보래요. 총액을 구하는 식은 그 괄호 열고 판매량 곱하기 단가 괄호 닫고 곱하기 다시 괄호 열고 1 마이너스 할인율이라고 합니다. 그럼 똑같이 풀어보면 는 괄호 열고 판매량 H12입니다. 곱하기 별이죠. 별 단가. 이 단가하고 할인율 딱 봤을 때 얘는 불변하는 겁니다. 바뀌면 안 되는 값들, 즉 고정값이죠. 고정값. 그러니까 이것도 무조건 얘나 다 절대참조 형태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H12 곱하기 G20 F4 한번 그 다음에 괄호를 닫죠. 곱하기 그 다음에 다시 괄호가 열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1 마이너스 그 다음에 할인율입니다. 할인율은 H20 바뀌면 안 되니까 F4 한번 그리고 괄호 닫고 그리고 요게 뜻을 여러분 해석을 해보게 되면은 요 1이라는 숫자가 있죠. 1을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100%를 지금 본 겁니다.
왜 1을 빼요? 라고 할 수도 있는데, 물론 책이 적혀 있으니까 1을 뺄 수도 있겠지만, 이걸 우리가 식을 수학적으로 본다 그러면 1이 100%가 되는 겁니다. 1이. 그래서 100%에서 빼기, 우리가 지금 20%를 뺐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상태로 엔터를 치면은 이렇게 1,500만 원이 나오고, 최후견들을 아래로 쫙 내려주시게 되면은 각각에 해당하는 월들의 매출 총액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표 5번입니다. 5번은 포인트 총계라는 걸 구하는 건데요. 구하는 공식은 대출 건수를 곱하고, 그 다음에 대출 포인트를 더하고요. 연체 건수를 곱하고 연체 포인트까지를 해준다고 합니다. 구해보죠. 자, 대출 건수면은 일단은 B22셀 곱하기 별이죠. 별, 대출 포인트 11%. 이 11%든지 아니면 밑에는 연체 포인트든지 얘네 둘은 불변, 바뀌면 안 되는 숫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얘도 둘 다 절대참조 개념으로 가주시면 돼요. 자, C28셀까지 해놓고 키보드로 F4 한번 절대참조 시켜주고, 그 다음에 더하기 연체 건수. 네, 요것도 이제 제가 수업하다 보면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해요. 선생님, 연체 건수를 잡아야 되는데 이거 안 잡혀요. 그럽니다. 이거 안 잡힌다는 소리가 뭐냐면, 클릭하게 되면은 제대로 클릭을 하게 되면 C20이라고 나와야 되는데 그냥 여기서 커서가 깜빡깜빡하고 먹히질 않죠. 그래서 이럴 때 팁은요, 저는 이렇게 해요. 다시 는 대출 건수 B22 곱하기 포인트 C28 F3 한번 더하기, 안 잡히기 때문에요, 저는 RS를 잡습니다. 이렇게 C23 그래 놓고, 그 우리 방향키가 있죠? 방향키를 위에 방향키 한번 누르게 되면은 한 칸이 올라갑니다. 이 방법을 쓴다고 하면 이런 것도 되는 거죠. 위에를 잡아서 아래를 내릴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옆에를 잡아서 오른쪽 방향키를 한번 해도 되는 거고, 이거는 여러분들 사람들 마음이에요. 저는 그냥 RS를 잡아놓고 윗방향키를 한번 올린 겁니다. 이게 그래도 싫다 그러면 그냥 일일이 타자로 C22셀로 쳐도 상관은 없습니다. 편하신 대로 작업을 하십시오. 그 다음에 곱하기 별이죠. 별,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한 게요, B22, 그 다음에 C28 연체 건수 C22, 그 다음에 마지막 연체 포인트죠, C29. 얘도 바뀌면 안 되니까 F4 한번 해놓고 키보드로 엔터 치게 되면 4.12포인트가 나오고요. 나머지 최후견들을 쫙 내려주시게 되면은 우리가 원하는 답인 포인트 총계까지가 완성이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실기까지는 다 마쳤고요. 자, 이제 요거에 해당하는 필기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필기 내용을 지금 준비를 해봤고요. 자, 실제로 2013년도 이외에 커말 2급 필기 문제입니다. 자, 다음 중 수식의 결과값이 다른 것은? 이라고 물어보는데요. 지금 보시면 앞에 다 는이죠. 는이라는 얘기는 내가 지금 다 계산식이라는 소리입니다. 는 큰 따옴표 20 큰 따옴표 마이너스 큰 따옴표 10 큰 따옴표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헷갈리지 말으셔야 될 건요, 숫자에다 이렇게 큰 따옴표를 쓴다고 하더라도 이 수식에 있어서는요, 여러분들 그냥 일반 숫자 개념으로 봐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20 빼기 10으로 봐주시면 돼요. 큰 따옴표다 그래서 문자가 아닙니다. 여기서는요. 그래서 그냥 이걸 단순히 해석을 하게 되면 20 빼기 10, 그래서 정답이 10이고요. 밑에 는 20 빼기 10, 아까랑 같은 거죠? 10. 자, 얘도 보면 는 12 나누기 20, 이걸 이렇게 해석해버리면은 안 돼요. 요거 날짜입니다. 날짜. 그래서 는 12월 20일 그 다음에 빼기 12월 10일이라는 거죠. 요거 지금 요 두 개 차이가 뭐냐면요, 는 큰 따옴표가 붙었고 하나는 는 큰 따옴표가 안 붙었어요. 큰 따옴표가 안 붙었다는 거는요, 요거는 날짜로 봐주시면 돼요. 날짜. 그리고 이렇게 큰 따옴표가 붙였다는 뜻은 뭐냐면, 그냥 우리가 날짜 계산이 아니라 그냥 일반 결과값이 숫자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12월 20, 그러니까 즉 20일에서 12월 10, 즉 10일이죠. 20일에서 10일을 빼면 며칠 남냐라는 소리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얘도 정답이 그냥 10일이고요. RSL은 좀 다릅니다. RSL은 날짜 개념이기 때문에요, 12월 20일에서 12월 10을 뺐다라는 거예요. 그럼 정답은 12월 10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수식의 결과값이 다른 거는 정답 4번이 되는 겁니다.
얘는 실제로 날짜 계산식이고요. 얘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일 빼기 11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4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생각보다 많이 틀리는 부분 중 하나예요. 다음 중 아래 시트에서 A7셀의 수식는 $A $1 더하기 $A2를 입력한 후에 A7셀을 복사해서 여기 C8 여기 셀이 과연 얼마가 나온지를 묻는 겁니다. 아까 앞에 제가 실기에서 하듯이 얘가 조금 더 오히려 실기보다 더 쉽게 나온 케이스입니다. 그러면 H를 수식에 는 $A $1 얘를 해석해보게 되면은 숫자가 1이죠. 1 더하기 이 1이라는 거는 불변 숫자죠. 절대 안 바뀌는 숫자. 그리고 $A2입니다. 여기가 $A2죠. 그래서 $A2는 2인데 문제는 A7셀을 복사했대요. 얘를 복사해서 C8입니다. C8. 그러면 $A2라는 소리는 뭐예요? A열에 있던 게 B열이나 C열로는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A 앞에 달러가 있으니까 열을 고정시키는 거죠. 하지만 A7셀 그 7셀에 있던 것이 지금 우리가 C8 즉 8셀 셀로 하지 말고 그냥 행으로 할게요. 7행 7행에 있던 게 8행으로 하나 행이 내려진 거예요. 지금 그러면 A2가 아니라 한 칸을 내리게 되면 A3가 되는 거죠. 그러면 해석을 하게 되면 1 더하기 3이랑 똑같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정답은 4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확인해 볼게요. 정답은 4가 맞죠. 그러니까 여기식을 해석을 해본다 그러면 는 $A $1 더하기 $A2가 아니라 $A3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 더하기 3은 4. 그래서 이게 4라는 거예요. 여기 칸을 해석을 하게 되면.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서 지금 실기, 필기 모두 다 다뤄봤고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이게 잘 어려우실 수가 있어요. 특히 이 달러 붙이는 개념이 여러분들 처음 다뤘을 때는 헷갈리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이거를 재차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시면 다시 되돌리기 위해서 반복을 해서가지고 여러분들 꼭 이거 커말 따실 때 좀 더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모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